전후 일본의 산업화를 이끈 핵심 주체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산업화를 달성한 나라입니다. 19세기 후반 메이지 유신 시기에 이미 근대 산업화의 초석이 마련되었고 20세기 전반에는 중공업과 군수산업이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패한 후에는 민간이 주도하고 국가가 조정하는 방식으로 산업화와 고도성장을 달성했습니다. 1868년부터 1912년까지 메이지 유신기에는 일본이 봉건 체제에서 근대 국가로 탈바꿈하며 산업화를 추진한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국가 주도로 체계적 개혁이 이뤄졌고 이를 이끈 핵심 지도자는 오쿠보 도시미치, 이토 히로부미, 야마가타 아리토모 등이었습니다. 오쿠보 도시미치는 메이지 정부 초창기의 내정 총책으로 산업화와 근대화를 주도한 최고 실무 설계자였습니다. 그의 주요 업적을 보면 내무성을 창설하여 산업, 경찰, 토목, 통계 등을 총괄하면서 관영공장을 설립하고 국가주도로 탄광 개발, 조선소, 방직 공장 및 철도 등의 건설을 주도하였으며 지방행정을 개혁하고 인프라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는 이와쿠라 시찰단에 참여하여 외국을 시찰한 후 일본의 근대화 구상을 정립한 것으로 보이며 일본의 산업국가화 기틀을 닦은 총기획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가 중심이 된 국가주도 산업화는 이후 민간이 이어받아 일본 자본주의 발달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는 보수적 정치 운영으로 자유민권운동과 갈등을 빚다 1878년 암살되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초대 총리로 헌법 제정을 주도했고 후에 총독 및 외교도 담당한 정치 전반의 총괄자였습니다. 주요 업적을 보면 일본의 입헌 정치와 관료제를 확립함으로써 산업화에 필수적인 안정된 제도 기반을 마련했고 1989년에 헌법을 통과시켜 의회와 근대 관료 제도를 창설했습니다. 그는 외국의 자본, 기술을 받아들이는 기반과 재무성, 내무성의 조직 및 기능을 정립하여 산업과 행정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산업화를 뒷받침한 근대 국가 시스템의 창시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국방, 재정, 외교를 안정시켜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군제를 개혁한 총리로 국방과 산업을 연계시킨 실력자였습니다. 주요 업적은 징병제를 실시하고 기간산업 발달을 촉진했으며 민수산업과 군수산업의 연계를 강조하면서 철도, 통신, 제철소 등 전략산업을 육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행정과 치안제도를 구축하여 국가적 동원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는 군산복합산업의 원형을 구축한 자로 평가받으며 산업기반, 국가통제체계, 군수 수요의 일체화를 실현시켰습니다. 이 밖에도 일본 근대 자본주의의 아버지라 불리는 시부사와 에이이치는 민간 부문의 산업, 금융을 주도한 인물로 500여 개의 기업을 창설했고 서구의 주식회사 제도를 도입했으며 도쿄상 공회의소를 창설하고 사회사업도 헌신하는 등 일본 민간 자본주의의 초석을 놓은 거인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세기 전반, 특히 1차 대전 이후 2차 대전 발발 전까지의 전간기에는 군국주의가 자리 잡으면서 중공업과 군수산업 중심으로 산업화가 진행되었습니다. 통산성이 중심이 되어 경공업에서 중공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전환되고 제철, 기계, 화학, 전기, 조선 부문이 발전하였으며 이는 군비 확장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항공기, 전함, 각종 무기의 생산이 경제성장의 핵심 엔진이 되었고 조선, 만주 등 식민지의 자원과 인력을 산업화 자원으로 적극 활용했습니다. 이 시기에 만주철도, 만철공장 등 식민지에 대한 인프라 투자와 중공업 이식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미쓰비시, 미쓰이, 스미토모, 야스다 등 4대 재벌이 산업 전반을 장악하며 금융과 산업이 결합되는 금산복합체가 확대됩니다. 국가와 재벌의 밀접한 협력으로 수직 계열화와 독점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서구 기술을 도입하였으나 점차 자체 기술력을 확보함으로써 조선, 제철, 무기, 기계 분야에서 자주적 기술 개발이 확대됩니다. 그 결과 일본은 1930년대 후반 세계 10대 공업국으로 진입하며 조선, 제철, 면방직, 화학 분야에서 세계적 생산량을 기록하였고 대동아 공영권이란 이름 하에 만주, 조선, 대만을 경제권에 포함시키며 만주국을 중공업 기지화하고 식민지를 통해 자원과 노동력을 확보했습니다. 1930년대 후반부터 1945년까지는 총동원 전시경제체제로 전환하여 민간기업을 군수기업화하고 전쟁용 항공기, 군함,
무기 생산에 국가 역량을 집중합니다. 이 시기에 전국 철도망, 항만, 전력망 등 근대적 인프라가 구축되었고 기술학교와 공과대학 등이 설립되어 공업인력 양성체계가 확립되었습니다. 이 당시 일본의 산업화는 특정 개인이 아니라 여러 정치 및 군 지도자, 관료, 재벌, 기업가, 학계 및 기술계 인사 등 다양한 유형의 인사들이 합작한 결과입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패한 후 일본은 처참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주요 도시와 공장의 40% 이상이 파괴되고 산업 생산이 80% 이상 감소했습니다. 식량과 전력이 부족한 가운데 인플레이션, 식량난이 극심했고 암시장이 성행했습니다. 패전 후 연합군 최고사령부 통치하에 대대적인 민주화, 비군사화, 재벌개혁 등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5년여의 혼란 상황을 끝내고 일본 경제는 다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도지계획에 따라 긴축 정책과 재정균형을 통해 인플레를 억제하고 1946년부터 1952년까지 미국으로부터 받은 20억 달러 이상의 원조와 1950년부터 53년까지 한국전쟁 특수로 인한 군수물자, 수출 등에 힘입어 일본 경제가 재건되었습니다. 1954년까지의 전후 복구기에 섬유산업, 식품산업, 기초인프라 등이 회복되었고 1955년부터 64년까지 고도성장 초기에는 철강, 조선, 전기, 자동차 산업이 경제성장을 주도했습니다. 1965년부터 1973년까지는 고도성장 완성기로 전자, 석유화학, 기계, 반도체 산업이 성장을 견인합니다. 1973년 이후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고부가 가치 산업 중심으로 전환됩니다. 일본이 미국의 경제원조와 안보 지원을 배경으로 조기에 전후 복구를 마무리하고 산업화를 달성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다양한 요인이 지적됩니다. 첫째, 우수한 인적자원과 교육제도를 들 수 있습니다. 전쟁 전부터 축적된 수준 높은 기술자들과 교육의 평등화 및 의무교육 강화로 양성된 인력들이 별도의 기술 습득이나 훈련 과정 없이 산업전선에 투입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유능한 관료 집단이 시의적절한 산업정책으로 기업활동을 지원했습니다. 통상산업성과 경제기획청이 산업정책을 주도하면서 특정 산업을 집중 지원하고 보호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산업지도 행정을 전개했습니다. 셋째, 연합군사령부에 의한 재벌 해체 후 미쓰비시, 미쓰이, 스미토모 등의 후신 기업들이 은행 중심으로 재편되어 새로운 기업 집단, 게이레츠를 형성하고 이들의 성장세가 산업화를 리드했습니다. 넷째, 기술 도입과 품질 혁신 전략입니다. 서구의 기술을 도입하여 일본 실정에 맞게 개선했습니다. 철저한 품질 관리와 생산성 향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경쟁력을 확보한 것입니다. 다섯째, 국제 환경이 우호적이었습니다. 미국 중심의 자유무역체제가 자리 잡으면서 수출 지향적 경제 개발을 추진하는 나라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은 냉전체제 하에서 일본을 반공 전초기지로 삼아 전략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치열한 전쟁 상대였던 전범국에게 그런 특혜를 준 경우는 역사상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일본은 미국에 도발할 만큼 우수한 기술인력과 무형의 제조업 기반을 보유했던 나라입니다. 전쟁으로 황폐화되었지만 전투기와 항공모함 등을 만든 기술과 고급 인재들은 그대로 남아있었기에 한국, 중국 또는 다른 신흥공업국보다 일찍 산업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독일도 유사합니다. 전후 고도성장기의 산업화를 이끈 정치 지도자로는 요시다 시게루 총리, 이케다 하야토 총리, 사토 에이사쿠 총리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요시다 총리는 미국과 안보동맹을 체결하고 경제 우선 외교를 전개함으로써 전후 재건의 정치적 토대를 확립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케다는 10년 내 국민소득을 2배로 증대시키는 소득 배증 계획을 발표하는 등 고도성장의 정치적 기획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토는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등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지방, 균형 발전 및 수출 확대를 이루어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일본은 내각 책임제로 총리의 권한과 영향력이 대통령제인 한국과 당총서기가 최고 실권을 장악한 중국의 지도자들보다 권한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으므로 관료 집단 및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산업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일본의 산업화를 주도한 두 번째 공로자는 통산성의 엘리트 관료 집단입니다. 통상산업성의 차관이었던 오쿠보 도시로
요시노 사부로 등이 주축이 된 통산성 관료들이 전후 산업정책을 총괄하면서 산업구조 조정, 기술개발 투자, 전략산업 선정 및 육성 등의 업무를 수행했고 철강, 조선, 자동차, 반도체 등 수출형 산업을 집중 육성하였으며 산업정책, 기술정책,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동시에 추진했습니다. 이들이 일본의 관료주도 산업화 모델의 실행을 담당한 주체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채택한 정책은 한국과 중국의 경제계획 및 산업정책 수립에도 참고가 되었습니다. 세 나라가 공통적으로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 그리고 첨단 산업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통해 고도성장 성과를 거둔 것은 유사한 산업정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일본의 산업화를 이끈 제3의 주체는 기업인과 기술자들입니다. 혼다 소이치로는 혼다 자동차의 창업자로 고도성장기 제조업 기술혁신의 상징적 인물이며 오토바이와 자동차 분야에서 독자 기술을 개발하여 세계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일본 제조업의 기술 독립과 세계화를 주도한 인물입니다.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마쓰시다 전기의 창업자로 그의 경영 철학과 품질 중심의 경영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일본의 가전제품 대중소비 시대를 개척했고 일본 기업의 생산성과 조직 문화, 인재 중심 경영 철학을 정립했습니다. 이 밖에 도요타 에이지는 도요타 자동차 경영자로 이른바 도요타 생산 방식을 정립하여 품질혁명을 선도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하타 나오키는 국책연구소의 기술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반도체, 전자기술, 통신기술의 육성을 주도하고 일본식 기술 독립 및 국산화 정책을 이끈 숨은 주역이었습니다. 민간 기업의 기술 개발을 정부 연구소가 선도하고 지원함으로써 기업과 정부 사이에 기술 중개자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일본 고도성장기의 주요 산업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통상산업성이 주도한 산업정책의 기조는 민간 자율의 바탕 위에 정부가 유도하는 방식이었고 중점 방향은 수출 지향형 구조, 중화학공업 중심, 기술의 국산화를 통한 고부가 가치화 등이며 통상산업성과 경제기획청이 산업정책의 주관기관이 되어 외환, 금융통제, 조세 감면, 기술 도입, 허가제, 보호관세, 금융지원 등의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산업화를 지원했습니다. 첫째, 1960년대에 중화공업화 정책을 전개했습니다. 1960년 이케다 총리의 소득 배증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철강, 조선, 석유화학, 기계, 전자산업에 집중하고 중화학공업의 GNP 비중을 1955년 26%에서 1973년 43%로 높이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수출 경쟁력 강화, 고용 창출 및 기술 발전 등이었습니다. 둘째, 특정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통상산업성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선정한 후 금융, 세제, 기술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자동차, 전기전자, 조선, 철강산업 등이 집중 육성 대상으로 선정되어 도요타와 닛산 자동차가 급성장하고 히타치, 도시바, 마쓰시타 등이 세계적 가전업체로 성장했으며 신일본제철이 세계 최대 철강사로 등장했고 일본은 세계 1위 조선강국이 되었습니다. 셋째, 기술 도입 허가제를 실시하며 기술의 국산화를 유도했습니다. 외화 통제를 통해 국가가 어떤 외국 기술을 도입할지를 결정했습니다. 국산화가 가능한 기술 도입을 우선 허가하는 방식을 통해 기술 강국화된 것입니다. 도요타가 GM의 기술을 바탕으로 도요타 생산 방식을 정립하고 반도체, TV 등의 기술도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후 국산화하여 가전 강국이 되었습니다. 넷째, 조세 감면 및 금융 지원 정책을 활용하였습니다. 특정 산업에 대해 자산세, 소득세 등을 감면하고 수출 보조금을 제공했습니다. 한국의 산업은행처럼 일본개발은행이 유망 기업들을 대상으로 장기저리의 산업자금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정책금융기관이 산업계와 동반 성장하는 패러다임이 구축된 것입니다. 다섯째, 1960년대 후반부터 산업구조 합리화 정책을 전개했습니다. 중복 과잉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 간 통폐합을 유도하고 산업합리화법을 제정하여 낙후된 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했습니다. 이로써 낙후된 산업이 정리되고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 확대되었습니다. 여섯째, 수출진흥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수출을 통한 성장이라는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고 무역보험 도입, 무역진흥공사 설립 등으로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엔화의 저평가를 유지했으며 품질 향상을 통한 시장 확대 전략을 밀고 나가면서
일본 제품은 저가이면서 고품질이라는 이미지로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일곱째,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지방산업을 진흥시켰습니다. 1964년 신칸센이 건설되고 고속도로망과 항만 건설을 확대해 나갔으며 전력, 통신, 수도 등 기간산업을 확충하고 공업기지법을 제정, 공업단지를 개발함으로써 지방으로 생산시설이 분산되었습니다. 요약하면 고도성장기 일본은 중화학공업 육성, 수출 중심, 기술 국산화 등을 달성하기 위해 통산산업성이 주체가 되고 경제기획청과 일본개발은행이 협력하여 외환통제, 세제 혜택, 기술 도입 허가제, 정책 금융 등의 수단을 활용하는 산업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대표 정책으로 소득 배증 계획, 중소기업 근대화, 산업 합리화 등을 추진해 나갔으며 이로써 자동차, 전자, 조선 분야가 세계 1, 2위로 올라서고 무역흑자국으로 전환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일본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통산성의 역할, 그리고 통산성과 대기업 간 긴밀한 협력체계가 두드러졌습니다. 통산산업성은 산업발전의 중장기 청사진을 수립하는 등 정책을 기획하고 유망산업군을 선택하여 집중 육성하였으며 외환통제로 외국 기술의 도입 및 내재화를 유도하는 등 기술 도입을 관리하였습니다. 일본개발은행, 수출입은행 등을 통한 정책 금융 지원, 특정 산업에 대해 조세, 감면 및 보호관세 등 전략산업 보호정책을 시행했고 산업합리화법 등을 통해 기업구조 조정을 유도했습니다.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통산성은 행정지도라는 형식으로 대기업들을 지도하였는데 이는 일본 특유의 제도로 법적 강제력이 없는 비공식 권고 형태지만 정부의 지침을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따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정책 기조나 방향을 기업에 제시하면 기업도 정부 방침에 따름으로써 정책적 혜택을 받는 식입니다. 이는 시장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민간의 자율성도 존중하는 자율성과 규제의 절충 방식으로 통산성은 권위적 규제자가 아니라 조정자 또는 가이드의 기능을 수행한 것입니다. 산업정책의 성과로 GNP 순위가 1955년 세계 9위에서 1973년 세계 2위로 도약했고 1인당 국민소득은 1955년 약 300달러에서 1973년 약 3,000달러로 10배로 상승했으며 수출액은 1955년 약 20억 달러에서 1973년 약 400억 달러로 20배 상승했고 주요 수출품은 1955년 섬유, 장난감 등이었으나 1973년에는 자동차, 조선, 전자제품 등으로 고부가 가치화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정부 주도의 산업화 전략을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했으며 전략과 정책 면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입니다. 공통점은 정부 주도 성장 모델로 국가가 산업정책의 설계자, 촉진자로 강력히 개입했다는 점, 국내 시장 규모가 작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출 지향형 경제 전략을 채택했다는 점, 특정 전략 산업 위주로 투자를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 초기에는 해외 기술을 도입하지만 이후 내재화를 통해 기술 국산화를 유도한 점 등이 유사합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통산성이 산업계와 협의체제를 유지하며 조정자 역할을 한 반면 한국에서는 경제기획원이 목표를 할당하고 실적을 관리하는 등 상명하복의 지시체계를 유지한 점, 정책 추진 방식 면에서 일본에서는 비공식 권고 중심이었으나 한국에서는 대통령 중심 명령체계였다는 점, 정책 금융의 구조 면에서 일본은 민간은행과 일본개발은행이 협력하는 방식이었으나 한국에서는 국유은행 시스템이 민간 부문에 대한 자금 배분권을 독점했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제기획원과 일본의 통상산업성이 중심이 되어 경제개발계획과 산업정책을 통해 짧은 기간의 산업화를 이룩한 성과는 산업화의 방식과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